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금요일에 0.7% 반등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들이 반등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포지션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냐면 1차적으로 단기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속해서 아랫꼬리가 잡히는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두 차례나 나스닥 기준으론 아랫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200일선 지지라인이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매물대들 즉 6개월 정도 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매수세들이 보시는 이 18,000달러 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단 가까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생긴다면 투매가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특별한 이슈 없이 그러니까 조용한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숏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숏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청산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포지션들을 짧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까지 와서 숏을 들어가게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바로 청산을 맞아버리거나 장기 보유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미 원지수 자체를 2만 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까지 뺀 상황이에요. 이거에 불과 2주 만에 2,000포인트를 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낙폭이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도 보더라도 10% 가까운 하락을 어떠한 반등 파동 없이 한 번에 빼버린 상황이어서 당연히 10%를 한 번에 빼버렸다면 이런 식의 반대로 돌아오는 반작용 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구간까지 도달을 했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이라는 주요한 지지라인에 동시에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체적인 종목이나 지수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격도가 벌어져 있던 부분은 이미 1차적으로 빠르게 조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 조정을 불과 2-3주 만에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식의 파동으로 빠진다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인지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숏 투자를 고려를 한다거나 혹은 이 구간에서 모든 포지션을 손절을 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포지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주요한 지지라인 장기 이평이 하단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이전에 여러 번 지지를 만들어냈던 이 200달러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이전에 서너 차례 가까이 지지라인으로 기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보시는 것처럼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역시도 1차적으로 뺄 수 있는 만큼은 지지라인까지 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 빠지는 부분은 그때 대비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손절 혹은 인버스를 들어가는 부분들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적인 지표로 살펴본다면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이 상단 부분에서 꽤 진행이 됐고 K값과 이격도를 이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줄인 상황이에요. 제가 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포지션들이었다면 지금은 이 부분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보조지표상의 움직임도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다른 지표나 어떤 개별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도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채권 수익률은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목표 자체가 채권의 수익률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고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뺄 만큼 뺐던 상황에서 아랫꼬리가 반복적으로 잡히면서 상방을 노리고 있는 반전의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지션에서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이러한 단기 반등에 있어서 포지션을 청산당하게 되고, 혹은 손절을 한 이후에 뒤늦게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을 맞게 되는 최악의 선택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객관적으로 위치를 파악하시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일선 라인까지 충분히 하방을 그리면서 지지 라인을 도달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빼줘야 되는 부분들은 다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만큼은 1차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지를 딛고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시는 대표적인 주요 지수들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이 200일선이라는 주요한 지지라인까지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수가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200일선이나 주요한 지지가 존재하는 구간까지 빠르게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반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까지 빠르게 뺐던 상황이고, 이미 많은 매물대가 쏟아져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33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 단기 V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다른 종목 아이온큐에 비해서 지지라인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지라인까지 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간 변동률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조지표상으로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전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한번 10에서 15% 올려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서 빠르게 벌어졌던 이격도를 조정으로 바로 내리꽂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지지 구간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까지 도달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높았다면 지금은 숏을 칠 만큼 안전한 구간이 아니고, 또 반대로 손절을 할 만큼 높은 구간도 아닙니다. 손절이라는 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손절한 금액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산 사람이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지는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여기서 다시 물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포지션에서 100% 손절, 혹은 지금 이 포지션에서 인버스에 풀베팅을 한다, 이런 식의 대응들은 지금 꽤 많은 자산을 추가적으로 녹일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가 향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포지션적인 대응을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서 그어놓았던 이 하락 파동상의 저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설정해 놓거나 설명을 드렸던 지지라인의 하단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관론에 또 빠지면서 모든 포지션을 하락 파동상의 저점에서 청산을 하지 마시고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다시 정고점을 쓰면서 미국장이 폭등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장밋빛 단순한 대응보다는 현실적으로 시장은 많이 빠졌고 나스닥 기준으로 불과 2-3주 사이에 2000포인트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2000포인트가 빠졌으면 500포인트 정도는 올려주는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포인트를 빼고 500포인트를 올린다고 해서 다시 2500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오늘 시장에서 집중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이러한 방향성과 낌새로 움직이게 된다면 확실하게 보이는 이 움직임에서만 내가 어떠한 포지션과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투자를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